혹시 산불의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로즈 와스는 대피소에서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작은 희망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눔은 산불로 인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 왓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언제나 화려하고 활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의 어느 날, 이 도시는 한순간에 재앙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도시 전체를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평소의 푸른 빛을 잃고 불길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의 경적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거리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로즈, 대피해야 해. 이웃이 외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히 필요한 물건만 챙긴 채 밖으로 나왔지만 집을 떠나는 순간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거리의 양쪽은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고 음식과 물 같은 기본적인 자원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서로를 돕기는커녕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당신들만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죠? 우리도 힘들어요. 모두 똑같이 나눠야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작은 빵 한 조각이나 물 한 병 때문에 격렬히 다투었고 대피소 안은 점점 더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대피소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산불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진화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짙은 연기로 가득했고 바깥 세상은 이제 저에게 완전히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대피소 한쪽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손에 낡은 담요를 꼭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실감과 불안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공기는 모든 이들의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망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누구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산불보다 더 큰 상처가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고 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피소의 혼란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병, 음식 한 조각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고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아무도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피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죠? 앞쪽에는 트럭 한 대가 멈춰 있었고 트럭에서 사람들이 커다란 솥과 음식 냄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익숙지 않은 동양인이었습니다. 고지어 들려온 향긋한 냄새에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준비했어요. 모두 드세요. 그들은 상자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꺼내더니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건넸습니다. 미역국이에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대피소에 와본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통조림이나 건조된 음식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따끈한 음식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저도 용기를 하나 받았고 뚜껑을 열자마자 김이 퍼지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 여성이 용기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이나 중요한 날에 먹는 국이죠. 영양도 많고 몸에 좋아요. 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대피소에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대가를 바라는 건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상하네. 갑자기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나눠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태도에 인해 의심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 남성이 봉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우리와 아무런 연관도 없잖아요. 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대피소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갈등과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는 데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밥 주러 오실 거예요? 봉사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가 잘 먹고 잘 자랄 때까지 계속 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대피소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피소의 따뜻한 미역국의 향기가 퍼진 지 며칠이 지나자 한인 봉사자들은 그들의 도움을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음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불, 옷, 위생용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까지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그날 아침 한 봉사자가 트럭에서 커다란 박스를 꺼내며 외쳤습니다. 이 안에 따뜻한 이불이 들어있어요. 추운 밤에 덮으세요. 이불을 나눠받은 한 여성이 손끝으로 부드러운 천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째 바닥에서 잤는데 이런 이불을 받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의 진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대피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놀 장난감 하나 없어서 매일 울어요. 전부 타버렸거든요. 다음 날 그 어머니의 손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아이가 좋아할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피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믿지 못하며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한 중년 남성이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돕고 내일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간단한 대화는 그 남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이내 다른 사람들에게 이불을 나눠주며 돕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봉사자들이 나눠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구석에 웅크려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어울려 뛰어놀며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은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봉사자는 사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함께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돕고 이야기하며 이겨냅시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서로 손을 내밀어 돕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대피소는 더 이상 절망으로만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의 노력은 단순히 지원을 넘어 대피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피소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대피소 주민들에게 더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사자들은 대피소 한쪽에 큰 테이블을 놓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용 김, 밥, 다양한 채소와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고 봉사자 중 한 명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김밥 만들기 날입니다. 다들 오셔서 같이 만들어봐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며 유쾌한 농담을 건네자 하나둘씩 주민들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밥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냥 원하는 재료를 넣고 김으로 말면 돼요. 주민들은 김밥을 만들며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속 재료를 준비하고 나는 밥을 올릴게요. 김을 너무 세게 말면 터져요. 살살 말아야 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함께 웃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만들기가 끝난 뒤 한인 봉사자들은 작은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전통 놀이를 해볼 거예요. 이름은 제기차기입니다. 봉사자들은 제기를 보여주며 간단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발로 차서 공중에 올리는 놀이예요.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하게 발을 움직였지만 금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내가 3번이나 올렸어.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놀이에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대피소는 마치 작은 축제처럼 환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또다시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와 호떡 같은 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매콤하고 달콤한 한국 간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을 처음 맛본 사람들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를 피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이 왜 우리를 도와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밥을 만들며 놀이를 즐기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활동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피소는 이제 절망만 가득했던 공간에서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등만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이 보여준 나눔과 정은 주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감동은 연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일 봉사자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우리가 이곳을 좀 정리해두는 게 어때요? 누군가 조심스레 제안하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곳이니 깨끗하게 정리해요. 그날 대피소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닥을 쓸고 다른 쪽에서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래요. 이 박스 옮기면 되지?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물품 나눔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던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옷 저보다 당신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저도 받았으니 다른 분이 가져가세요. 어느새 대피소의 주민들은 받은 물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연스럽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약자를 돕는 손길도 늘어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주는 주민,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웃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점심 가져다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한 젊은 여성이 음식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힘이 나는구나. 노약자를 돌보는 모습은 자연스레 대피소 곳곳에서 퍼졌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한인 봉사자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 주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한 중년 남성이 작은 모닥불 옆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잃고 희망도 잃었죠. 그런데 한인 봉사자들이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재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피소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뭉쳤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한 젊은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는 모습에서 느낀 이 따뜻함을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죠. 정의 의미는 대피소를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피소가 문을 닫는 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챙기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속에서 만난 이곳은 이제 단순한 대피소가 아닌 서로의 희망과 연대가 시작된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세요. 꼭 다시 만나요. 어느새 친구가 된 주민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떠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밖에서도 지금처럼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한 주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능할 거예요. 한인 봉사자들도 마지막 날까지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트럭에 남은 물품을 싣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믿듯 여러분도 서로를 믿으세요. 그날 저녁 대피소는 정리되었지만 그 안에서 싹튼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 삶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불로 집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대피소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제가 한인 봉사자들이 보여준 정을 떠올릴 때마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공원에서 작은 나눔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건데 김밥이라는 음식이에요. 같이 드셔보세요. 그날 공원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고 저는 대피소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대피소에서 함께 지냈던 주민들 간의 관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거 제가 만든 빵이에요. 대피소에서 도움받았던 걸 생각하면 저도 뭔가 나누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번엔 뭘 준비해 볼게요.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상 속에서 작은 연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한인 봉사자들과 주민들이 다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나눔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식을 받고 옷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봉사자들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나눔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요. 한인 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나눔은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각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산불이라는 재난이 제 삶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만난 나눔과 연대는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